자, 여야 당 대표도 현재 상황 뭐 동상이몽이겠죠. 이재명 대표는 어제 그야말로 셀프 인증을 한 거다.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내란인 걸 셀프 인증했다. 한치도 더 직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승리의 날로 오늘이 기록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도 국민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오늘 내놨습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조기 대선이 가시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재 기자 뭐 내년 8월 스케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 각 진영의 정치 셈법, 윤총기 기자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은 최대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시키는 게 좀 유리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여야 당대표는 지금 탄핵에 대해서는 모두 다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당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죠. 네, 쉽게. 이번 탄핵을 통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제 준비하는 발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기 대선에 들어간다면은 이 탄핵에 의한 조기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 60일 이후에 바로 정권을 이제 수립하고 정부 운영,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좀 특이한 TF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분야, 사회 분야, 그리고 이제 북한과 직접 얘기해야 되는 통일 분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수위격인 TF 운영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조기 대선에 대한 정권 이양을 준비하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외신과의 인터뷰도 간간히 하면서 나는 한국의 트럼프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 조기 대선에 나서서 정권을 이제 이양해서 정부를 수립하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은 좀 정부를 위한, 그러니까 정부보다는 국민을 위한 친국민 형태의 복지 정책이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좀 건전 재정이었다면 반대로 좀 풀어줄 수 있는, 곡간을 풀어줄 수 있는 정책을 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도 뭐 이미 예산 때 지역 화폐 관련해서도 1조 원 이상 올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꾸준히 보이고 있었고요. 기본소득 시리즈도 과거 지자체장 시절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먹사니즘이라고 하죠. 이제 먹사니즘 관련해서도 정말 강조해 왔는데요. 이번 벚꽃 대선에 들어간다면은 기존에 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TF들을 가지고 실질적인 정부 구상을 구체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당내에서도 실질적으로 경제 분야는 누구, 뭐 정치 분야는 누구, 사회 분야는 누구라고 이제 정확하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벚꽃 대선을 위한 첫걸음을 올해 말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고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일 겁니다. 한동훈 대표 여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탄핵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내에선 친윤계와 그리고 친한계의 갈등이 아주 두각화되고 있는데요. 친윤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책임론을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로서 63%의 당원의 지지를 받고 된 대표로서 정부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이제 좀 갈등 국면을 조장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요번에 탄핵 때 입장을 이제 4번이나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변계석 한동훈 이런 별명이 생겼더라고요. 본인은 저는 바꾼 적이 없습니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예, 기자들이 만났을 때 대표님 그 탄핵 찬성하시는 건가요? 저는 탄핵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대표 정말 잘 피해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그 입장 속에는 탄핵에 대한 찬성 있었고, 그리고 당일날 대통령 담화, 그 두 번째 담화가 있었던 날,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강조하면서 탄핵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입장을 바꿔서 탄핵 찬성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오늘 아침에도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이런 오락가락 끼리가락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당내에서는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당내 주도권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연 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와 친한계 뭐 당연히 친한이라고 하기 좀 웃기죠. 한동훈 대표와의 반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고 실제 이 반목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분열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 가결이 된다면은 비대위 체제가 가동되지 않을까.
실제로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친윤이고 아까 전에 표결 말씀드렸듯이 72표, 106표 중에서 72표를 받은 권성동 의원이 비대위 체제를 위해서 실질적인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지 않을까, 이걸 현실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이 된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정권 재창출인데 사실상 당내에서도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주자로는 누굴 세울 것인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직까지는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보수 진영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대선 주자로 불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번 표결 이후에 당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비전을 제시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비상계엄 관련 증언도 이어지고 있고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은 좀 헷갈립니다. 이게 수사 주체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다 구속됐는데 경찰인지 검찰인지 국수본인지 최근 통과된 특검인지 앞으로 절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검찰 주도로 군 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수본이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쳐서 공조수사본부가 편성이 됐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검찰 특수본, 공수본 많이 좀 혼란이 있으실 텐데 아무튼 이 두 축으로 그러니까 연합 수사 기관들이 모여서 앞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번 수사를 두고서 검경의 갈등이 가속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진화되는 모양새, 어떤 분위기를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최대 쟁점은 이제 탄핵안 가결인데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별건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검사에게 전화를 했을 때에는 끝장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끝까지 한번 가본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현재 대통령실 수사 상황은 이제 검찰과 경찰에 이어서 공수처까지 나서면서 윤 대통령을 이제 턱 밑까지 겨냥하고 쫓고 있는 모습이죠. 가장 먼저 이제 경찰 특수단이 최근에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경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제가 현장에 있었지만 대통령실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6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막았고요. 다시 한번 또 압수수색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수단이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몽식 서울청장을 밤사이 구속을 하면서 앞으로 수사 상황도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